안녕하세요. 영남권 대표 정치방송 정치팩토리 X2의 강승복입니다. 정치팩토리의 뱃머리가 이제 부산시의회 대회부로 향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3주 전에 꺼냈었는데 저희 방송 구성원 휴가를 비롯해 여러 사정으로 이제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에 보답할 수 있게끔 열심히 부산광역시의회를 대회부하겠습니다. 열렬한 성원이 있었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체설가 이태입니다. 구성원들 미남을 빼, 왜 미남을. 소심해요. 네. 보이는 라디오라서 구성원들 휴가 관계로 이제 정치 팩토리가 잠시 멈췄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항희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태인의 정치적 참견 신점을 지난주에 출연했고요. 오는 목요일인 내일도 출연하는데요. 두 번 모두 울산 청년세대 이탈과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 인터뷰 벌써부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후 5시 5분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를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내일 목요일 방송 역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데요. 이태인 씨 방송 너무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청년의 눈높이로 청년의 시각으로 제대로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았고요. 실제로 울산의 탈 청년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5시 5분 이태인 씨가 준비한 지역 소멸을 주제로 한 중요한 인터뷰 있다고 하니까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놓치지 말아주세요. 내일 꼭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마침 여기에 김유리 아나운서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정치팩토리 SE가 SE의 실세, 우리한테 등장하지 않는 실세 김PD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12월까지 휴가를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사팩토리 100.3 목요일 코너로 저희가 편성이 됩니다. 야, 드디어 공중파 진출. 그래서 오늘 정치팩토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공중파로 내보내도 되느냐, 그래서 뿌락치로 들어왔습니다. 사찰 나오셨구나. 뿌락치란 단어도 방송에 쓰면 안 될 텐데. 아, 그래요? 네. 우리 오늘은 파리라고 합시다. 오늘 파케잖아. 네. 오늘을 마지막으로. 네, 나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아니면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염탐을 좀 왔는데 제가 정치 팩토리 진행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소심해지네요. 제가 출연자로 나오니까. 제가 정치적 참견 시점 이전에 정치 공장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정치는 사실 저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예요. 여기 진행자들 앞에서 출연자인 저는 진짜 정치를 이만큼도 모르는 정알못인데 열심히 배우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독하게 하는 코너죠. 오늘 정치 현실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우리 동네 의원님 일부에 모신 거고요. 앞으로는 라디오에서 아주 거칠게, 아니야, 우리 라디오에서는 거치기 못해. 순한 맛으로 가야 돼. 순한 맛으로 네. 가야 돼. 예, 그리고 아나운서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 주시면은 네. 저희 이야기 위원장님께서 잘 답변 주실 겁니다. 또 나야? 네. 그리고 정치를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알못 눈높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팟캐스트랑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끼리 뭐 많이 수다스럽게 방송했지만 정말 정규 편성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누구라도 이 방송을 들었을 때는 이래서 이 일들이 벌어졌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저희가 방송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제 첫 출연자로 오신, 그리고 앞으로 쭉 저희와 함께 하실 김유리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준비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부 1편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님.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코드가 네. 우리 김유리 아나운서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저희 아니야. 작년에 나왔던 편집해줘. 아니요, 편집할 필요 없어요. 작년에 나왔던 네. 저희 최미라 아나운서 최미라 목소리예요. 설 아나운서. 특집에 나오셨다. 근데 섭섭하네요. 목소리 구별도 못 하시는구나. 제가 기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빨리 갈게요. 네. 네, 오늘 바빠요. 제가 오늘 먼저 부산광역시와 시의회에 대해서 프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거죠. 부산광역시입니다.
그 갈매기 때 사는 곳 동백꽃도 피는 곳 지금 아니면 못한다니까 이거. 솔직히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저 부산에 좀 살았었는데. 이거 지하철 환승역에 흘러나오는 노래. 아, 그래요? 지하철 안 타서 모르는 아. 거예요. 부산 시민만 아는 거. 아, 제가 워낙 역시 많이 들어가지고. 이변. 어찌- 좋아요, 어찌- 좋아요. 어쨌든 한반도 동남부에 자리한 강력단체 부산강연 실시간입니다. 인구는 332여만 명으로 모두 강연시 중에 외국인을 제외해도 유일한 300만 명 도시입니다. 하지만 계속 인구 유출이 되고 있죠. 이것도 부산강연시의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최초 직할시 강연시였고 국내 최대 국제 무역항이 있는 제1의 항구도시, 경상도 최대 도시, 제1의 해양교통과 제2의 항공교통, 김해국제공항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죠. 이게 이제 바뀌죠. 가덕도 신공항으로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 내 문화 컨텐츠론 아시아 지역 최대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그 다음에 지스타, 부산국제 모터쇼, 부산 불꽃축제, 부산항 불꽃축제, 부산 비엔날레,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자가치 축제, 부산 해맞이 축제 등이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부산에 왜 이렇게 유명한 축제들이 많아요? 이야기위원장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나 오늘 이야기위원장 왜 이렇게 토스될 줄이야. 아니 근데 지자체마다 네. 워낙 이렇게 관광객 유치해서 지역 경제 살린다고 온갖 축제 많이 만드는데 그나마 부산에서 지금 소개하신 축제 말고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좀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름 네. 있고 유명한 축제를 엄선해서 얘기하신 축이고 나름 선방하고 있는 축제예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부산국제영화제, 지스타, 부산국제모터쇼, 뭐 이 부산 뭐 불꽃축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백스코 영역, 맞아요. 센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아, 일단 네, 장소가 네. 있다는 거죠. 장소가 있다는 거죠. 와, 이제 울산도 정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광도시로 좀 발돋움하려고 동구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울산에 적용이 될까요? 이런 빨리 넘어가자. 말 끝네. 딴 데로 셀걸? 딴 데로 살걸? 창 걸릴걸? 알겠습니다. 돌아오는데? 자, 부산광역시의회 프리뷰 들어갑니다. 2018 전국도시지방선거로 제8대 임기를 시작한 부산광역시의회는 오홍정수 47명, 정말 많습니다. 정답별로 더불어민주당 39석, 우와. 국민의힘 6석, 그 당선됐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41석, 국민의힘 5석이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울산은 어때요? 울산요? 네. 울산 지금 그 데이터를 지금 빨리 봐야 되는데. 조금 그 이따가 저희 말씀드릴게요. 지난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울산 네. 시의회 편이 있으니까 저희 지금 당장은 데이터가 안 그때 나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많았어요. 네, 좀 네. 다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23년 동안 민주당계 정당이 부산광역시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2021년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부산의 205개 행정동 중 205개 행정동 모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면서 8회 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단독으로 가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은 지지난 지선에는 네. 이 숫자가 역전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민주당이 교섭단체 지위도 이제 걱정해야 될 판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원회로는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해양교통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특별위원회로 예산 결산특위, 윤리특위가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 박인영 의원님이 그 전반기 의장이었고 부의장으로 이석수, 김준호 의원님이 맡았으며 후반기 의장으로 신상희 의원님, 부의장으로 이동호, 최도석 의원님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부산이 운영위원회가 울산보다 꽤 많네요. 이게 어떤 특성 좀 도시별로 달라서 그런 건가요? 일단 위원회? 사람이 네. 위원회가 많다는 얘기죠. 네네, 상임위원회가. 네. 크기가 국회는 많고. 그쵸 당연하죠. 왜냐하면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는 대한민국 전체 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상임위원 훨씬 많고요. 네. 부산은 울산 같은 경우는 기초로 들어가면 2개인 데도 있고 3개인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부의 규모에 따라서 네. 위원회 구성도 더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차이고요. 네. 특별위원회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거 2개만 있는 상태. 그리고 음. 오히려 의원들 양력에 한 줄 포함시키려고 무분별하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죠. 부산 자체가. 네, 보면 상임위원회가 꼭 필요한 행정 견제를 위한 상임위원회고 네. 특별위원회는 이것 기본적인 거 외에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뭐 그렇게 보면 해양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을 살린 그렇죠. 이제 위원회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행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네. 경제문화위원회 이렇게 섞지 않아요. 경제위원회 따로, 네. 문화위원회 따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잖아요. 네. 경제 분야만 보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의회 견제 기능을 하는 의회가 워낙 작다 보니까 네. 행정부 부서를 여러 개를 통폐합해서 같이 해요. 아. 우리 정부 국회 방통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방송, 통신, 기술, 과학 이런 걸 다 묶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성도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기장군으로 들어갈 텐데. 뭐 기장군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장군 출신 의원님들. 아, 맞네. 그렇게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뭐 제가 계속 가고 있네요. 자, 갑니다. 기장군. 이동훈 특집. 구경민 41세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이성고구 금정여자고등학교 대동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천주교 노동사목 이주노동자 의료봉사활동가 및 천주교 도시빈민사목 물만골 공부방 활동가 등 도시빈민운동으로 시작한 사회운동가 네. 노사목 활동을 거쳐서 정치에 입문한 20년이 넘는 상당한 구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발의 법안으로 당도 발의 9건 그 외에 그 공동 발의를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네. 저희가 부산시의회를 보면은 이제 거의 한 10명이 넘어가는 공동 발의가 있고 네. 2명씩, 3명씩 아니면 많으면 4명씩 하는 걸 제가 그냥 대표 발의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 발의 제외 대표 발의 2건, 5분 자유 발언 3건, 시정주문 3건입니다. 그렇군요. 5분 자유 발언은 뭐예요? 5분 자유 발언 및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이양희 위원장님께서 의회가 정례회가 임시회가 있는데요. 네. 그 정례회나 임시회 때 의원들이 5분 동안 자유롭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본인이 정해서 네. 정례회 때 5분 동안 자유 발언하고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리고 시정 질의는 네. 이제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하는 거죠. 따져 묻고 네. 대책을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짚어드리는 게 나중에 그 저희 이제 한번 이전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예. 일을 많이 한다는 거네요. 예, 결국은. 그냥 그죠? 객관적인 지표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표 발의 2건, 5분 자유 발언 3건, 시정 질문 3건은 네. 많이 하는 축은 아니에요. 네. 임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3건이잖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빨리 넘어갈게요. 네. 도시빈민운동 활동가 출신답게 시정질문 역시 커뮤니티 케어 정책 위주 추진 실태 질타 및 네. 그다음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거나 단독 발의 법안 같은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시민역량 기본 조례안 등 자신의 삶의 궤적과 매치되는 질의 및 법안 발의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 평가 역시 기존 지역 정치인들과 좀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네.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라고 이제 그 당선 초기에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네. 지역구 현안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이 좀 이제 정치력으로 이제 해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 보인다는 평가가 있는데 오히려 지역 주민 이제 그 예전 정치인들처럼 지역 주민이 이제 이렇게 밀착형이 아니라 그냥 지역 주민들 뭐 행사 있으면 다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꺼집어내 갖고 자신의 정치력으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그 대도시와 대도시 외곽 지역의 대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폐기물 문제.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장군 입장을 대변해서 앞선에서 부산시와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저희가 한번 정치판 바꾸면 이런 인물도 등장을 하긴 하네요. 구경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선거 공보 보니까 싱글맘이시고 네. 아이 3살 된 딸을 업고 아기띠로 하고 주민들을 만나는 선거운동 캠페인을 펼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로 바꿔가며 본인이 나서서 해결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이분이 41세인데 정치권에 입문한 지 20년이 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정치권 입문은 그렇지 않고 아, 사회활동. 사회활동 사회활동을 하셨다. 포함 정치권 입문이에요. 네. 그래도 그렇군요. 정말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서 계속 활동을 하셨다는 표현인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저는 잘 모르니까 도시빈민운동 활동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울산은 평지에 집이 있는데 네. 부산 사람들이 울산 와서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놀라가는 게 산이 없다. 산에 집을 안 짓고 여긴 다 평지에 집이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은 워낙 피난으로 인해서 급하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맞아요. 확장돼서 산이고 평지고 할 것 없이 틈만 나면 다 집을 지어놔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산중턱에 다 거기 달동네로 판자촌으로
찾았죠. 어려운 사람들이 네. 살던 집을 다 몰아내고 네. 거기다 이제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를 짓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살던 분들이 쫓겨나는 과정. 네. 그래서 도시빈민, 또 철거민, 그리고 이것에 반대하는 싸움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가정의 어린이들에 대한 공부방 활동이나 지원 활동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는 거죠.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렇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적 46세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일성고구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여자중학교 해운대여자고등학교 부산여자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북광서 마주물 협동조합 이사이고 시민의힘 민들레 공동대표였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발의법안으로 당도 발의 5건, 공동발의 제외 대표 발의 5건, 5분 자유발언 7건, 시정질문 6건입니다. 네. 이분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비교적. 네. 네. 이제 좀 볼 줄 알죠? 네. 그 발의 조례 중에 눈에 네. 띄는 것은 부산광역시 민간 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그 청년위원회 위원이었어요. 음. 그래서 청년 활동가들이 시정 참여, 운영 참여에 있어가지고 진입 장벽에 따라 효율적 참여가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면서 네.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시정 참여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발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인 씨는 좋겠다. 네, 좋죠. 근데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저는 어쨌든. 울산 사람이라서 어쨌든 그 시정 질문을 통해 갖고 원전 밀집 도시인 부산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물질 누출 사고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산시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이걸 박현주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 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원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전문가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영희 위원장님이 좀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김민정 의원 개인의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부산은 아무래도 원전 지역이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네, 뭐 기장뿐만 아니라 해운대구나 금정 네. 인근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고르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해운대 얘기할 때 더 자세히 할게요. 네, 저는 일단 1부에서 제 역할을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해운대, 방금 말씀하신 해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원고는 프린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휴대폰을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근신한시 이런 게 확인되면 안 되는데 아직 노안까지 온 건 아니고요. 혹시 이거 보이는 라디오라서 청취자분들이 보시면서 놀리실 것 그래서 제가 같은데. 안 보여요. 네, 저 눈 좋습니다. 네, 그 부산시 저는 이제 해운대를 담당했는데요. 해운대는 4분의 시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김광모 의원, 그리고 김삼수 의원, 그리고 또 남원흥 의원, 마지막으로 이주환 의원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말씀하시는 게 노안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글자가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이게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제일 먼저 이제 김광모 의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 활동을 보면요.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시정 질의는 딱 2건이에요. 그리고 네. 5분 자유 발언은 10건이고요. 오. 그러니까 발의한 건, 네. 조례를 발의하는 건 총 39건. 우와.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개인이 단독으로 한 건 8건이에요. 어. 근데 그 8건의 법안도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사람 뭐지? 하고 관심을 갖고 제가 살펴봤더니 역시나 부산 출신이신데 지난 6대 때 네. 진보신당 출신으로 해운대 구의원을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는 정의당 공천 받아서 구의원 한 번 더 도전하셨는데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청 쪽에서 한동안 네. 일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부산 교육감이 지금 김석준 교육감이시죠? 네. 김석준의 남자가 아닌가 싶은데 같이 진보정당에 있다가 그렇죠, 교육감 그렇죠, 당선되고 그렇죠. 이분을 교육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데리고 있다가 아.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시의원이 되신 거예요. 네네. 아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진보정치 영역에 몸담고 계셨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좀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보면은 시정질이나 5분 자유 발언도 해운대구 지역
지역을 근거로 한 네. 지역과 관련된 현안이나 민원도 많지만 부산시 전체를 살펴보면서 네. 시민들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조례만 봐도 그래요. 은둔형 애터리 지원 조례,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 조례, 공동주택 그렇죠. 리모델링 조례,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아. 우리 김 PD가 관심 많죠, 이런 거. 쌍질 치고 다니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그리고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 관련한 조례, 교육 네. 공무직 생활임금 조례안 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인데 제가 이런 것 말고 더 유독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단독은 아니에요. 그 남원욱 의원이라고 같은 해운대 네네. 시의원인데 이분이랑 공동으로 하신 게 해양 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좀- 필요하죠. 해운대에 있는 해양 쓰레기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떻게 재활용할 건가에 대한 공동 발의하신 게 있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랑 공동 발의하는 게 있는데 원자력 안전 조례안이에요. 대충 예상이 되시죠? 이 살대로 이제 그 부산 지역의 탈핵 활동가들과 시민사회 단체랑 아주 장기간 다양한 토론이랑 협의를 거쳐서 네. 국가사무인 원전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최대한 견제하고 함께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 안전 조례안도 같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라고 책임졌던 걸 오히려 긴 논의 끝에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자 해서 부산시장이라고 못 박았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이건 지역 시민의 안전 방제나 대피는 이 지자체 단체장의 또 권한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지 이런 부분에 다 조례안에 담고 있어서 네. 역시 제대로 일하는 의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고요. 두 번째로 김삼수 의원입니다. 해운대 이분이신데 지금 소속은 운영위원회 소속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시고 이분도 7대 때 해운대 구의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의원 경험이 있는 시의원이시다 보니까 지역구 현안과 민원에 되게 밝아요. 그래서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지난 이제 인원을 이제 구의원에서 거의 다 끌어올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그렇진 않아요. 다 울산이랑 그렇진 비슷하게 다 초선인데 개중 이제 구의원 경험이 있는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정 질의는 7건, 5분 자유 발언은 16건. 와. 그러니까 확실히 구의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시의원 활동도 열심히 하시죠. 그리고 발의 안건은 39건을 하셨는데 그 중에 단독 발의는 발의가? 9건이에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김강모 의원이 시 전체를 조망하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셨다면 이분은 철저하게 지역구 중심. 그렇죠. 그래서 수륙 양용 버스, 또 공원 특례 사업, 학교 배치 현황, 뭐 동해선 운영 간영, 그다음 부산시 통폐합, 그다음에 뭐 그 캔코랑 신세계 센터시티 야외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교통 체계, 그다음에 뭐 그 아니, 진짜 잠시만요. 수륙양유 버스가 왜 필요한 거지? 이거 결국에는 그거 아닌가요? 관광용도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네. 대해서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에 대해서 부산 사는 사람이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다 이제 제동을 거는 일들을 하시는데 보면 실제로 이분은 지역구 현안, 그래서 해운대구와 관련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해운대구의 민원을 해결하는 조례안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남원은 의원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해양교통위원회 소속이시고 더불어민주당이신데요. 부산 참여정치실천위원회 공동대표셨어요. 부산 참여연대라고 하면 가장 큰 시민사회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대표 출신이시고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정치인도 적고 인물난에 허덕이니까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싹 이제 그래, 다 거의 끌어왔죠. 가져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다 공천 주고 이제 의원을 만들고 뭐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분 활동이 되게 유의미할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시정질의 단 한 건, 5분 자유 발언 2건, 그리고 의원 발의는 14건 중에 단독 발의는 3건이세요. 그래서 살짝 제 기대감에는 좀 못 미쳤는데 아쉬움이 좀 아쉬움은 남으시네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건수는 적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묵직하세요. 예를 들면 부산시장 목표가 정확하게 뭔지 그렇죠.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는 시정질이나 5분 자유 발언도 예산, 재정 건전성을 그렇죠. 주목해서 짚어보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단독 발의 안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양교통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세요. 네. 교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선박관리 산업, 연안내 산업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있는데 네. 제가 좀 특이하게 하나 봤던 건 정책 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셨는데 이 조례가 뭐냐면 시에서 공익사업하면서 조성된 정책 이주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해서 사람들 다 이주시켰을 때 그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역이 이제 슬럼화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실태조사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조례고요. 부산이 이 정책 이주지로 현재 30군데나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구가 반여 1사동, 반송 1, 2동인 거 보니까 그쪽을 타겟팅한 거네요. 네, 이게. 그래서 해운대구도 3건이나 있고요. 네. 부산 진구, 남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사하구 고르게 이런 정책 이주지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활동하셔서 제가 좀 주목을 해서 봤고 제일 좋은 건 그동안은 이런 정책 이주지가 5년에 한 번씩 보고되는데 사실 상당히 형식적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의회에서 실태조사해서 보고하고 현황을 점검하자라고 좀 조례를 맞춰서 실제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분은 현재 운영위원회 소속이고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보니까 분이엘고 출신의 부산대학교 출신이고 이제 정통 부산 토박이신 것 같은데. 왠지 기대가 안 된다. 예. 눈치 너무 빨라. 예. 주식회사 세강 대표이사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홍보소통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의원이 되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시정질의 0건, 5분 자유발언 9건, 그리고 의안 발의는 20건 중에 단독 발의 3건인데 이분도 해운대 맞춤형 활동들을 좀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화 방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위원장님 이게 죄송하지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소개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분 그 발의한 조례 중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설치 관련해서 조례안 만드시게 했고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울산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학교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학교가 259개소고요. 태양열 에너지 설비학교는 26개고 지열 에너지 설비학교는 9개, 공기식 태양열 설비학교는 2개래요. 네. 그래서 이걸 점차 확대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을 하더라고요. 부산의 그 학교들 보면은 위에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가 돼 있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자라고 하면서 기업의 변화도 촉구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먼저 앞서서 나서지 않으면 이런 일을 기업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울산도 좀 벤치마킹하고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태양광과 태양열은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빛과 온도.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빛으로 만드는 것과 이제 열.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는 거는 태양광, 그렇죠. 태양광 패널. 패널로 되어 있는 패널. 거고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열을 집적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거를 나 이거 출신도 아닌데 이거 왜 설명하고 왔잖아요. 어쨌든 울산 학교에서는 잘 안 보여가지고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부분 콕 찍은 거지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기장이랑 해운대 이제 부산광역시의 일부 편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김유리 아나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처음인데. 저는 진짜 뭐 알게 된 게 되게 많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으로 좀 보여주는 의원들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보니까 출연자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정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다들 관심 분야가 좀 또렷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니까 또 그 부분에서 더 관심 갖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제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일부 제대로 한 25분 정도 편성을 해서 할 텐데. 오늘도 25분 넘겼어. 우리 이거 저게 평생 나오면 사고죠. 방송 사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에서 이 시유의 편을 하게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제가 아이템을 발굴해서 일부에는 컴팩트하게 한 25분 정도 딱 맞게 끝내는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일부 저희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라는 김유리 아나운서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저희와 같이 정치 팩토리 SE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끊고 저희가 잠시만 쉬고 2부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